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19년 1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기는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차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로 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여 변압기 표준 용량에서 선정하시오. 단, 종합용률은 90%, 각 부하 공간의 부등률은 1.35이며 변압기는 최대 부하의 15% 정도의 여유를 갖는 용량으로 하고 변압기 표준 용량은 100, 150, 200, 300, 500이다. 그림을 보면 여기 전등 전력, 일반 동력, 하절기 냉방 동력, 동절기 난방 동력이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각 부하별로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데이터로 줬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네, 변압기 용량은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여유율, 문제에서 여유율을 줬다면 여유율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최대 수용 전력부터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전력 100kW에서 설비 용량 100kW에서 수용률 70%를 곱해줘서 최대 수용 전력 구하고요. 일반 동력 역시 25kW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냉방 동력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줘서 이렇게 적용을 해줬지요. 그런데 여기 최대 수용 전력에 동절기는 빠졌어요. 왜일까요? 하절기 냉방 동력은 여름에만 사용하고요. 동절기 난방 동력은 겨울에만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시기가 다르죠.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절기와 동절기 둘 중에 용량이 큰 것만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적용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큰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절기가 동절기보다 설비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하절기만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부등률 문제에서 1.35라고 줬고요. 역률 90%, 0.9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여유율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유율 15% 정도의 여유를 준다, 이렇게 문제에서 15% 이렇게 줬다고 해서 0.15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여유예요. 여유는 뭘까요? 100%라고 하면 이 100%의 15%에 해당하는 것을 여유로 준다. 15%. 그럼 얘가 100%면 여기가 15%, 즉 전체를 보면 115%가 되겠지요. 퍼센트는 식에 적용해 줄 때는 곱하기 100분의 1 해서 이때 여유율은 1.15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에 보면 1.15를 적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290.58kVA 되겠죠. 왜냐? 여기 설비 용량의 단위들이 다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값이 290.58이 나왔다고 변압기 용량은 290.58kV 암페어다 라고 적으시면 오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표준 용량에서 선정하시오 라고 하고 변압기 표준 용량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290.58보다 큰 300kV 암페어가 변압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변압기 표준 용량에서 300kV 암페어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전격 출력 11kW, 역률이 0.8, 효율이 0.85의 삼상 유도 전동기를 단상 변압기 2대로 부위결선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것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변압기 표준 용량 3, 5, 70, 15, 20이다. 여기도 표준 용량을 줬네요. 자, 우선
V결선했다고 했죠. V결선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알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V결선한 변압기의 전체 용량을 P라고 하면 이때 한 대 용량은 전체 용량에다가 루트 3을 나눠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죠.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 전체 용량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변압기 용량은 이 유도전동기 용량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유도전동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유도전동기 용량이 P가 11 다니는 킬로와트 유효전력이 되죠. 그 다음에 역률이 0.8, 그 다음에 효율이 0.85. 이 단서를 가지고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입니다. 피상전력이란 얘기예요. 피상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유효전력에다가 역률을 나눠주고요.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V결선된 삼상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면 여기 유효전력 11kW 나누기 역률 0.8 곱하기 효율 0.85 해주면 V결선된 이 변압기의 용량은 16.18kV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V결선된 변압기의 전체 용량이 되겠죠. 이 전체 용량에서 이 한 대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루트 3을 나눠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16.18 삼상 전체 변압기의 용량에다가 루트 3을 나누면 이때 변압기 한 대 용량은 9.34k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답을 그냥 적으시면 이건 오답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문제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을 줬기 때문에 표준 용량 9.34kVA보다 큰 표준 용량 10kVA 선정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스포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스포 네트워크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답안 작성을 보면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배전선로에서 사고 발생 시 건전한 선로로 수전이 가능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전 방식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용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하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이렇게 있으면 전력을 이렇게 변압기로 해서 전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전력을 받는 회선이 배전 선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회선 이상 이렇게 2개 이상의 회선에서 전력을 받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 스포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셋 중에 뭐 한 선에 사고가 생겨서 전력을 받을 수가 없다 하면은 이쪽으로는 전력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로는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단점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시설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배전선로에 사고가 발생을 하여도 이렇게 건전한 선로로 수전이 가능한 방식을 스포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스포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은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 선에 사고가 생겨도 무정전으로 이쪽으로 전력 공급을 받고 이 수리 후에 다시 이렇게 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공급 신뢰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도 전력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낮은 전압 변동률,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삼상 3회선 1회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늦은 역률 80%인 평형 삼상 집중부하가 있다. 변전소 인출구 전압이 6600V인 경우 부하의 단자 전압을 6000V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부하 전력은 몇 kW인지 계산하시오. 단 전선 한 가닥당 저항은 1.4옴, 리액턴스는 1.8옴이라고 하고 기타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 자, 이 문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이제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을 보내주는데 요 입구에 변전소 인출구, 그러니까 변전소 입구의 전압이 6600V예요.
즉 6600V의 전압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내주는데 이 경우 부하의 단자 전압, 여기 우리가 받는 수전단이 되겠죠. 수전단의 단자 전압이 6000V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이 부하의 전력을 구해라. 자, 6600V를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전압이 6000V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600V 이상으로 전압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보내주는 전압에서 받는 전압을 뺀 이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즉 전압이 내가 사용하는 곳으로 오면서 떨어지는 그 전압의 크기를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압 강하의 크기가 600V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 강하 공식 여기다 써놨네요. 수전단 전압, 즉 내가 받아 쓰는 전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의 전력, 부하 전력이 되겠죠. 수전단 전력, 부하 전력. 여기서는 부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하 전력 곱하기 저항 플럭스 리액터스 탄젠트 세타. 요게 바로 이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부하의 전력. 이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나눠줬고요. 수전단 전압, 즉 여기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전력에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줍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 곱하기 수전단 전압, 여기서는 부하 전압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하의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한번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압 강하, 우리 600V라는 거 좀 전에 알아냈죠? 그리고 부하 전압, 수전단 전압, 받아 쓰는 전압 6000V 나누기 저항, 문제에서 1.4 줬고요. 더하기 리액턴스 1.8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역률을 80% 줬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얘기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는 0.6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0.8분의 0.6 해서 얘를 계산하면은 1.309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단위는 와트죠. 왜냐? 얘가 볼트이기 때문에 와트 단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킬로와트 단위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1.30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의 전력은 1.30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 강하는 더 커질 거예요. 얘가 커지면 전압 강하도 커지죠. 그래서 이때 부하 전력은 1.30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까지만 사용해야 전압 강하가 600V 이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1.309 곱하기 10의 3승 1309kW죠. 그래서 답은 1309kW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전압 강하 공식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진공 차단기의 특징 3가지만 간단하게 쓰시오.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진공 차단기 VCB로 표시하죠. 이 진공 차단기의 특징은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차단 성능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음이 적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은 삼상 삼손식 220V 수전 회로가 있다. M은 역률 0.8의 전동기 부하이고 H는 전열 부하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열 부하의 역률은 1로 본다. 여기 삼상 삼손식 220V 수전 회로가 있습니다. 요것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가로 1번. 저합 수전의 삼상 삼손식 선로의 경우 설비 불평률은 약 몇 %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쓰시오. 이거는 암기하는 사항이죠.
예. 3상 3선식 선로의 경우 설비 불평형률은 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30%. 참고로 단상 3선식은 설비 불평형률을 40% 이하로 합니다. 문제는 3상 3선식이기 때문에 30%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그림의 설비 불평형률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단 PQ점은 단선이 아닌 것으로 계산한다. 자,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3상 3선식에서의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곱하기 총 부하 설비 용량 분의 각 선 간에 접속되는 단상 부하의 최대와 최소의 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총 설비 부하 용량 단위가 kVA예요. 얘도 단상 부하 단위가 kVA입니다. 여기 각 선 간에 접속되어 있는 단상 부하의 최대 최소의 차부터 구해볼까요? 우선 그림을 보면 단상 부하 A, B상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그리고 B와 C상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그리고 A과 C상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단상 부하가 되겠죠. 자, A, B상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볼까요? H는 전열 부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열 부하 2kW, 전열 부하 3kW, 그리고 M은 전동기 부하입니다. 전동기 부하 0.5kW. 그런데 이 부하, 공식에다 적용하는 부하의 단위가 kVA라고 했죠. kVA는 킬로와트 단위의 용량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kVA 단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전열부하의 역률은 1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전열부하 2kW에다가 1을 나누면 얘는 2kVA가 되고요. 여기도 전열부하이기 때문에 3kW에다가 1을 나누면 3kVA가 됩니다. 여기는 전동기부하죠? 전동기부하는 역률이 0.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kVA로 이제 나타내면 역률 0.8에 여기 킬로와트 단위 0.5를 적용하면 kVA가 됩니다. 그래서 A, B 상의 부하의 합을 보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2 플러스 3 플러스 0.8분의 0.5. 그래서 A, B 부하의 합은 5.625kV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C 볼까요? BC. BC. 보면 전열 부하의 3kW, 그 다음에 전열 부하의 1.5kW, 여기 보면 BC와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전동기 부하 1kW가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kVA로 바꿔주면 역률을 나눠줘야 되겠죠. 전열 부하의 역률은 1이고 여기도 1이고 전동기 부하는 0.8이기 때문에 0.8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BC 부하의 단상 부하의 합은 3 플러스 1.5 플러스 0.8분의 1 해서 5.75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C 부하는 이렇게 연결된 부하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된 부하는 여기 전열 부하 하나, 이쪽에도 전열 부하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kW, kVA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역률을 1로 나눠주면 얘는 3kVA, 얘는 1kVA가 되겠네요. 그래서 AC 부하를 계산을 해보면 3kVA 플러스 1kVA 하면 4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최대와 최소의 차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 BC에 연결된 부하가 최대가 되네요. 최소는 AC, 부하에 연결된 부하가 최소가 돼서 두 개의 차를 구하면 식에다 적용하면 BC 부하죠. 마이너스 AC 부하.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모든 부하, 총 부하 설비 용량이죠. 다 더해주고 여기다가 3으로 나눠줍니다. 즉 3분의 1을 곱해주면 똑같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설비 불평형률은 34.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4.15%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설비 불평형률 이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얘는 3상 3선식 그리고 3상 4선식의 공식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상 3선식은 3분의 1이 아니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단상 3선식의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단상 3선식 구하는 공식도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 역시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3번 PQ점에서
단선이 되었다면 설비 불평형률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P점과 Q점에서 단선이 이루어졌답니다. 여기가 끊겼대요. 그러면 이 부하와 이 부하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끊긴 거죠. 그래서 이 부하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이 부하 역시 이렇게 단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시를 하고 이 두 개의 부하를 무시를 하고 불평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문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하를 무시를 하고 세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즉 P점과 Q점이 단선된 상황에서 설비 불평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은 3분의 1 곱하기 총 부하 설비 용량 분의 단상 부하 설비 중에 최대와 최소의 차를 분자에다가 적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 총 부하 설비부터 구해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2kW의 전열 설비이기 때문에 역률이 1로 나눠주고요. 여기도 1로 나눠주면 3, 2, 3, 여기도 3이 되겠죠. 그죠? 3. 여기는 전동기 부하기 때문에 0.8로 나눠야 kVA 단위가 되죠. 그래서 얘는 0.8분의 0.5. 그 다음에 여기도 3kW에 역률 1로 나눠서 3kVA. 그 다음에 여기도 1.5kW에 역률 1을 나눠서 1.5k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하를 다 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자, 이제 단상 부하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야죠. AB 부하의 단상 부하는 2, 3, 0.5 나누기 0.8. 2, 3 플러스 0.8분의 0.5 하면 5.625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C 부하 3kW와 1.5kW 다 전열 부하기 때문에 역률 1로 나눠주면 3kVA, 1.5kVA 더해주면 4.5kVA가 되겠습니다. AC는 부하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전열 부하죠? 전열 부하 3kW를 역률 1로 나누면 3kVA.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부하는 AB 부하가 되고요. 최소 부하 AC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식에는 이렇게 써주고 빼기 AC 부하 3을 빼준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단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6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점과 Q점에 단선이 되었을 경우 설비 불평형률은 6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역시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태양광 발전의 장점 4가지와 단점 2가지를 간단하게 쓰시오. 단답형 문제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우선 장점, 규모에 관계없이 발전 효율이 일정하다. 그리고 태양이 쪼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설치할 수 있고 보수가 용이하다. 그리고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이며 자원이 반영구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확산광, 산란광이라고도 하는데 반사되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산광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단점, 태양광의 에너지 밀도가 낮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발전 능력이 저한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완전 확산형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조명기구의 전 광속은 18,500 루멘이다. 가로 1번 보면 광원의 광도를 계산하여 구하시오. 광도는 오메가분의 F. 여기서의 이 오메가는 입체각을 의미합니다. 즉 불빛이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면 여기서의 여기 이 각도가 이제 입체각이거든요. 요 입체각을 구하는 공식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데 문제에서는 완전 확산형이라고 했죠. 완전 확산형. 여기 이제 광원이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완전 확산형의 입체각은 4파이입니다.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확산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입체각 4파이 분의 광속 18,500 하면은 1472.18 칸델라의 광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입니다. 그래서 답은 1472.18 칸델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 2번 보면 A점에서의 수평면 조도를 계산하여라.
예, 수평면 조도를 계산하는 공식 있죠? 수평면 조도는 요 R, 빗변이죠, 빗변. 이 길이의 제곱 분의 광도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근데 여기서 왜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했냐면, 자, 문제에서는 세타를 여기서 줬지요. 그죠? 근데 여기 적용해야 하는 세타는 이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두면 이 세타는 이 세타와 크게 같아요. 즉,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90도에서 이 세타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를 적용을 하면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빗변의 제곱 분의 광도 곱하기 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 자, 우선 R, 빗변을 구해볼까요? 빗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 8의 제곱 플러스 높이 6의 제곱.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예, 구하면 10이 되겠네요. 해설은 이렇게 해설을 한 거죠.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에 R의 제곱. 여기다 R의 제곱을 적용해야 되니까 제곱을 해주면 여기다가도 제곱을 해줘야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구하면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하면은 그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밑변이 8, 높이가 6 하면 36.87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해주면 R의 제곱 100분의 우리 좀 전에 이때의 광도 1472.18 칸델라 계산했죠. 그래서 1472.18 곱하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각도 36.87도 하면 이때의 조도는 8.83 룩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8.83 룩스. 네, 수평면 조도 이거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이 공식 암기해 둬야겠죠. 이거 암기하고 이 문제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회로이다. 그림의 무접점 회로를 보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무접점 회로가 있고요. 가로 1번을 보면 다음 그림의 자동 제어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거 완성하기 전에 우리 논리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완성을 해볼까요? 우선 논리식을 보면 여기 출력이 MC지요. MC. 그러면 MC를 논리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MC는 우선 PB1과 쭉 따라가 보니까 MC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MC가 PB1과 MC가 요거 OR회로죠. OR회로. OR회로는 덧셈 개념이에요. 그래서 OR회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과 PB2의 부정이죠. 부정이 엔드회로죠. 엔드회로. 엔드회로는 곱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서 출력이 MC가 나온다. 이렇게 논리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들 한번 볼까요? RL은 MC와 같고요. 그 다음에 GL은 MC의 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여기 자동 제어 회로도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PB1과 MC의 A 접점이 되겠죠. A 접점. 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PB1과 MC의 A 접점이 덧셈 개념. OR 회로입니다. OR 회로는 병렬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 PB1은 푸시 버튼이에요. 그죠? PB는 푸시 버튼. 얘와 MC가 병렬 회로. 이렇게 MC 병렬 회로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PB의 부정. 그리고 PB2죠. PB2. PB2의 부정이 엔드 회로는 직렬로 나타내죠. 직렬. 그래서 이 회로와 직렬 회로인 PB2의 부정, 비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MC가 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MC, A 접점이죠. MC가 RL과 같고, MC의 B접점은 이쪽에다 그려야죠. B접점은 GL 램프와 같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회로도를 완성을 한 거고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식은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또한 본인이 직접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요. 요 회로를 설명을 드리면, 자, PB1을 동작을 시키면 신호가 쭉 가서 MC가 동작이 됩니다. MC가 동작이 되면 얘가 붙겠죠. 붙어서 PB1의 물리적인 힘을 제거해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신호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MC1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MC1을 계속 유지시킨 접점, 얘를 뭐라고 하죠? 자기 유지 접점. 자, MC가 동작을 하면 관련된 접점은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관련된 접점, 이 접점이 있겠네요. A 접점은 신호를 받으면 회로를 연결해주는 접점, A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면 회로를 연결해서 RL, 레드 램프가 되겠죠. RL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얘가 동작을 하면 GL 램프에 불이 들어오던 것이 연결을 해줬던 것이 B접점이죠. B접점은 동작하면 회로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회로를 분리시켜줘서 GL이 소등이 됩니다. 이때 PB2를 누르면 여기 회로가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MC는 소자되고, 즉 MC가 이렇게 여자됐을 때는 얘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서 이제 모두가 동작을 하는데, PB2를 누르면 MC의 신호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끊어주면 MC는 소자가 되고, 여기에 이 접점도 다시 복귀를 하게 돼서 전동기는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회로를 연결시켜줬던 A 접점도 복귀를 해서 RL 램프에 불이 꺼지고, 회로를 분리해준 B 접점도 복귀를 해서 회로를 연결시켜주겠죠. 연결해서 GL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PB1을 누르면 MC가 동작해서 이 접점이 붙습니다. 붙어서 전동기가 동작이 되고요. RL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PB2를 누르면 MC가 소자되면서 요게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전동기가 정지를 하고 RL에 불이 꺼지면서 GL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의미한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가로 2번 한번 볼까요? 가로 2번, MC, GL, RL에 대한 각각의 논리식을 쓰시오. 제가 이 문제 처음에 논리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 논리식을 쓰란 내용이에요. MC는 PB1과 MC가 플러스 개념, OR 회로라고 했죠. 그러면 OR 이렇게 그리는 거죠. PB1과 MC는 출력과 같습니다. 그죠? 출력은 조금 이따 이어주고요. 얘와 PB2의 부정이 곱셈으로 돼 있죠. 곱셈 개념은 AND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B2의 부정이 이렇게 들어가서 MC의 출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얘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되고 RL은 MC와 같다. RL, MC와 같고요. 그 다음에 GL은 MC의 부정이다. GL은 MC의 부정이다. 이런 회로였죠. 네, 이런 회로를 논리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보고 이렇게 무접점 회로로도 본인이 한번 그려보시면 시퀀스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공급변압기의 2차 측 단자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채원단의 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인 경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한 전압 강화 값을 쓰시오. 이거 단답형 문제죠.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표 232.3-1의 값 이하여야 한다. 여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이 표가 100m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전압 강화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60m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A.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은 3%, 여기 3%, 기타는 5%, 모압 이상으로 수정하는 경우 조명은 6%, 기타는 8%가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 5%, 6%, 8%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3상 3선식의 배전선로인 경우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0.5 ohm/km라고 한다. 3상 3선식 배선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1번 보면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여기 급전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 거죠. A, B, C점에서 흐르는 전류는 10A, 20A, 20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A, 20A, 20A 다 더해서 50A 하면 답이 되겠네 하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부하가 역률이 다 같으면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역률이 다르죠. 여기는 역률이 1이고 여긴 0.8, 0.9입니다. 이럴 때는 이 전류의 값을 복소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복소수를 다 더해줘서 그 크기를 구해야 돼요. 우선 이것부터 복소수 구해볼까요? 역률이 주어지고 복소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전류를 곱하고요. 코사인 세타. 이 역률이 지상, 늦은 역률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 역률이 빠른 역률일 경우에는 플러스, 이 단위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역률이 진상이냐, 지상이냐,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죠? 정해주지 않을 때는 지상으로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들의 역률이 거의 다 98% 이상이 지상 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아, 지상 역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 역률이라고 보고 복소수로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가 1이죠. 역률이 1, 코사인 세타는 1.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는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A 부하의 전류는 11-J0. 그러면 그냥 10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A. 여기 10A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0A의 역률 0.8 얘도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0.8. 네, 역률은 지상 역률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단위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 B쪽에서 나간 전류 값을 복소수로 계산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점에서 나간 전류. 이 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 0.9 0.9 마이너스 J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0.9일 때 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0.9다. 이 식에서 요 세타 값 구하는 공식으로 세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타 값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을 넘겨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0.9 하면 25.84도. 지금 각도 구한 거죠. 그래서 25.84도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줘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세타를 구해서 여기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차례차례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44-J20.7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소수로 나타낸 이 전류의 크기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이때 전류값은 48.63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급전선의 전류값은 48.63A다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률이 서로 다른 전류의 합. 네, 꼭 연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전체 선로 손실은 몇 kW인지 계산하시오. 선로 손실 구하란 문제죠. 3상에서의 전력 손실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상에서의 전력 손실은 3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전력 손실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선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전선의 전력 손실 구하고요. 여기 A 지점까지 가는 이 지점의 전력 손실 A라고 할까요? 이 지점의 전력 손실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구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급전선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앞에 3이 다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으로 묶으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 곱하기 급전선에 적용해야 할 단서들을 적용을 하면, 자, 우선 전류, 급전선의 전류 우리 좀 전에 구했죠? 좀 전에 48.63A 구했습니다. 그래서 44.63A의 제곱 하고요. 문제를 보면은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이 0.5옴/km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저항값은 이 저항값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 3.6km에 0.5옴/km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극전선의 전력 손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A선까지 구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전류는 10A, 그죠? 그래서 10A 곱하기 길이는 1km, 그래서 1 곱하기 0.5옴/km를 곱해주고요. 여기까지는 2km네요. 2km고 전류치는 20A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치 20A 제곱 곱하기 2km 곱하기 0.5옴/km를 이렇게 곱해줘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고학용 계산기로 눌러보면 이때의 전력 손실은 14,120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kW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서 14.14kW가 전력 손실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3상에서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 문제도 역시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상극 접지 저항 측정법입니다. 가로 1번을 보면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기 및 측정 방법의 명칭을 간단히 쓰시오. 이때 사용되는 계기는 어스 테스트고요. 방법의 명칭은, 측정 방법의 명칭은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상극 접지 저항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그림과 같이 본 접지 2에 제1 보조접지 P, 제2 보조접지 C를 설치하여 본 접지 2의 접지 저항 값을 측정하려고 한다. 본 접지 2의 접지 저항은 몇 옴인지 계산하시오. 단, 본 접지와 P 사이의 저항 값은 86옴, 여기가 86옴, 그리고 본 접지와 C 접지 사이의 저항 값을 92옴, 여기가 92옴이고요. 그 다음에 P와 C 사이의 접지 저항 값은 160옴 일 때 여기에 이 점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콜라우시 브릿지를 해결하는 방법, 공식을 알아야겠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요.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여기 있는 접지 저항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2분의 1에 REP 플러스 REC 마이너스 RP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REP, 2와 P 사이에 저항값 86 더하기 REC, 2와 C 사이, 본 접지가 2지요? 2와 C 사이의 접지를 92옴, 그 다음에 PC 사이, RPC 사이 접지 저항값을 160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0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때의 이 점의 접지 저항값은 9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콜라우시 브릿지법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그림은 주 보호와 후비 보호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단락지락 보호에 쓰이는 방식이다.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도면이 쭉 나와 있고요. 가로 1번 사고점이 F1, F2, F3, F4라고 할 때 주보호와 후비보호에 대한 다음 표의 가로 안을 채우시오. 자, 여기서 주보호와 후비보호는 뭐냐면 주보호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보호하는 장치, 동작돼야 하는 장치들을 주보호라고 하고요. 후비보호는 플랜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보호가 동작하지 않을 때 후비보호에서 동작을 해줘서 그 선로나 기기 장치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이 점에서 지락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단락이나 지락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선로를 분리시켜줘야 되겠죠. 여기 차단기가 있네요. 여기 OC는 계정기예요. 과전류 계정기. 이 계정기가 단락이 됐구나 라는 걸 감지해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주보호가 CB1, OC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을 거예요. 수전을 받을 때 이쪽으로 하나 받고 이쪽으로 하나를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여기 사고가 났으면 이쪽도 끊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주보호장치는 CB2, OC2. 그래서 CB1,
OC1, CB2, OC2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OC1, CB1 그리고 OC2, CB2가 주 보호가 되겠죠. 후비 보호. 후비 보호는 얘네들이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플랜 B라고 했죠. 플랜 B는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주려면 얘네들이 동작해야 됩니다. 여기는 CB12, OC12 그리고 CB13, OC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여기 있죠. CB12 플러스 CB12 and CB13 플러스 CB13 이렇게 해서 1번 답이 되겠고요. F2 지점 한번 볼까요? F2 지점. 여기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끊어줘야 되는데 어딜까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 비율 차동 계정기 있네요. 그죠? 얘가 동작하면 얘도 이제 끊기겠네요. 그래서 주 보호 장치는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RDF 플러스 CB4, OC4 얘랑 그리고 CB3, OC3 CB3, OC3 가 주 보호가 되고요. 후비 보호는 얘네들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끊어줘야 되는 곳이지요. 어딜까요? 전력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이게 플랜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비 보호는 CB1, OC1 그리고 CB2, OC2가 되겠네요. CB1, OC1 그리고 CB2, OC2 예, F3지점 볼까요? F3지점 여기서 지락이 발생됐답니다. 그러면 얘가 끊어줘야 되고 전력은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얘가 끊어줘야 되겠네요. 이게 주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F3을 보면 OC4, CB4 그리고 여기서 끊어진 거는 요 변압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 비율 차동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비율 차동기는 뭐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그리고 여기 OC7, CB7, OC7, CB7.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 보호가 되고요. 여기서 주 보호가 되고 얘네들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플랜 B 어딜까요? 얘네들 동작해야 되겠죠. 얘네들. 그래서 OC3 또는 CB3 and OC6, CB6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후비 보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F4 여기 볼까요?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주보호 얘가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보호는 58 플러스 12.8 이렇게 되고요. 네, 후비 보호 얘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는 전력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와 얘가 되겠습니다. OC4, CB4 and OC7, CB7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 이렇게 답안처럼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스스로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그림은 도면의 당구장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각 부분 1에서 4에 대한 명칭을 쓰고 보호 기능 구성상 5에서 7의 부분에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누어 표현하시오. 우리 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이 부분 차단기 되겠죠? 차단기. 교류 차단기가 되겠고요. 2번 변류기. 여기서 이제 이 전류를 편성해서 어디로 보내죠? 개전기. 예, 개전기로 보냅니다. 이때 이 개전기는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죠. OC. R까지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4번은 과전류 개전기, 2번은 변류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어떤 심벌일까요? PT죠. PT. 계기용 변압기 되겠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자, 이렇게 해서 각 부분의 명칭은 다 썼고요. 자, 5번을 보면 이 부분은 동작부. 예. 사고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부분. 차단기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작부가 되겠고요. 6번, 이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검출부. 만약에 고장이 발생을 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CT와 PT가 검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그 고장 전류나 그 전압이 정말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되는 전압이고 전류인지를 판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정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그림은 수전설비 개통도의 미완성 도면이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이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요거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보면 DS 달로기 뒤에 여기 피레기 있네요. 요 피레기는 삼상에 한 선씩 연결해 주면 됩니다. 뭐 요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한 선씩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피레기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PT 있네요. PT 여기 그리고 여기 전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안계팩이 있고요. 얘도 역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중간 상에 접지 하나 해주고요. 요 PL은 뭐냐면 램프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상 중에 하나만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CB 있고요. CT 있네요. 배경 변류기 여기에 전류계가 있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CT에 두 개가 접속되는 이 선 접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PT와 CT 결선은 끝나고요. 여기 밑에 이제 부하를 보면 얘를 결선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델타 결선이네요. 그러면 우선 여기 R, 얘가 R, 한상 S, T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얘가 옆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되고요. 얘가 옆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선되는 부분에 이렇게 점 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점 다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부하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데가 R, S, T 이렇게 결선해 주시면 되고요. 2차 측도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도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얘도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선은 다 끝났고요. 스스로 이것도 다 그려보시고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로 2번 통전 중에 변류기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단답형이죠. 예, 변류기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교체할 때는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변류기 2차 측 단락. 그 이유는 변류기 2차 측이 개방이 되면 2차 측에 고전압이 유기되어서 변류기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류기 2차 측에 어떤 기기를 교체하거나 변류기 보수를 할 때는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죠. 요거 암기하시고요. 가로 3번 인입 개폐기로 주로 사용되는 기기의 명칭과 약호를 쓰시오. 예, 인입 개폐기 처음에 수전 받을 때나 뭐 이럴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개폐기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약호는 ASS라고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사항이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CB를 진공 차단기로 적용하고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기기와 보호기기의 설치 위치를 간단히 쓰시오. VCB, 차단기와 변압기 이 사이에 보호장치 설치하는 위치는 차단기와 변압기 그 사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기기는 서지 흡수기 SA라고 표시하지요. 서지 흡수기를 설치합니다. 자, 보호기기는 서지 흡수기고요. 설치 위치는 개폐 시 서지가 발생되는 차단기 2차 측과 몰드 변압기 1차 측 이 사이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부하 역률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보면 역률을 개선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자, 역률을 개선하는 원리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 병렬로 연결하여 부하에 진상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 역률을 개선한다. 자, 이거 글로 암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전력을 삼각형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유효 전력이고 여기가 피상 전력, 여기가 무효 전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콘덴서로 역류를 개선하는 원리는 뭐냐면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무효전력을 콘덴서 용량만큼 줄여줍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이 줄어들면 이 사이각이 줄어들겠죠? 이 사이각이 줄어들면 역률은 개선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신 후에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암기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로 3번 어느 공장의 삼상 부하가 30kW이고 역률이 65%이다. 역률을 90%로 개선하려면 몇 kVA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한지 계산하시오. 전력용 콘덴서 용량 물어보는 문제죠.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타1 개선하기 전 역률의 그 세타지요. 그래서 이 세타1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개선 전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5일 때 요 세타가 세타1이에요. 세타1을 구하면 아크 코사인 0.65 하면 이 세타1의 각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9.46 여기다 적용하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여기서 이 세타2는 역률 개선 후 코사인 세타2의 요 세타2 값이에요. 역률 90%로 개선한다고 했죠. 그래서 0.9 얘도 세타2를 구하면 세타2는 아크 코사인 0.9 하면 아크 코사인 0.9 하면 25.8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삼상 부하 유효전력이죠. 30kW 넣고요. 탄젠트 30kW 곱하기 탄젠트 세타1 세타1이 49.46 넣고요. 탄젠트 세타2 25.84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때 콘덴서 용량은 20.55kV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요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은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지요.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2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문제에서 뭐 사인 세타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P 코사인 세타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30 여기 유효전력 30kW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1 0.65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65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개선 후의 역률 0.9 그래서 0.9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셔도 계산값은 20.54 kVA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콘덴서 용량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주어진 논리 회로의 출력을 입력 변수로 나타내고 이 식을 AND OR NOT 소자만의 논리 회로로 변환하여 논리식과 논리 회로로 나타내시오. 논리식과 논리 회로로 나타내보면 자 우선 논리식부터 구해볼까요? 요 심벌, 요 그림 어떤 회로지요? OR 회로지요. OR 얘도 OR이네요. OR은 덧셈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덧셈. 자 요거 보면 A, B, C 덧셈의 부정이네요. 부정. 그죠? 얘도 D, E, F가 OR 회로니까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부정. 그죠? 여기 부정 있지요? 그리고 A, B, C와 D, F가 또 OR 회로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G도 OR 회로로 들어가고 전체의 부정. 전체의 부정은 X다. 얘를 가만 보면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여기 밑에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법칙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은 다 더한 것의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에 다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두 곱한 것의 부정은 각각의 부정에 다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이제 드모르강의 정리입니다. 요거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얘를 이제 하나씩 보면 다 더한 것의 전체 부정이죠. 그러면 각각의 부정에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각각의 부정에 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여기 플러스네요.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G의 부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논리회로를 그려보면 A, B, C는 OR 회로, 합이죠, 합. 덧셈의 개념. A, B, C는 덧셈의 개념. OR 회로로 들어가고요. D, E, F도 OR 회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AND 회로, 곱셈이죠. AND 회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G의 부정 또한 AND 회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 X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암기하고 가야 될 건 드모르강의 정리가 되겠죠. 요거 암기하시고 내가 직접 정리까지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1회 정기기사 실기 보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기는 내가 직접 풀어보고 적어보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시험 보러 가서 자세하게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나서 한 문제 보시고 멈춰놓고 내가 직접 풀어보고, 한 문제 보고 멈춰놓고 직접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 보건 문제 해설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